2021년 7월 1일 하반기 그 첫날 12시 5분 44초에 공개합니다. 한국경제 주식창에서 오늘 공개방송하는 날 많은 분들과 함께 3,000포인트 이탈한다? 안 한다? 안 한다가 훨씬 더 많습니다. 8대2로 안 한다 쪽에 수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걸고 계신데요.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 검은색 라인에 동그라미 3개, 파란색. 여러분, 3,000포인트 이탈 무조건 합니다. 무조건 이탈합니다. 대형 우량주 쪽에는 함부로 발을 담그지 마라. 대형 우량주 쪽에는 뚝심과 기업 분석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샀다 팔았다 매매 차익을 잘 할 줄 모르면 여러분 함부로 존버라는 말을 쓰지 마라. 3,000포인트는 반드시 이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탈했다가 3,000포인트 아래에서 잡으면 기회 잡는 거고요. 내 말 안 듣고 3,700이니 3,800 간다고 깍죽대다가 쫓아가서 존버니 뭐냐 하면은 완전히 세될 겁니다. 파란색은 노태우 1,000포인트 때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이 1,000포인트 3번을 마주쳤을 때고요. 지금 여기 2,000포인트 때는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3번을 두들겼을 때입니다. 지금 3,000포인트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 번 두드릴 때입니다. 다음 대통령 윤석열이든 이재명이든 정세균이든 추미애든 누가 됐든 3,000포인트 두들기고 눌리게 되어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시황에 있어서만큼은 누구하고도 타협하고 싶지 않은 타짜 악입니다. 아니, 타짜는 곤인가요?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장이 많이 좀 내리고 있습니다. 직전 저점도 이탈하고 있고요. 이탈에 대한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환율이 올라가는 건 당연하죠. 시장이 하락하니까.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고 지수가 빠지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헝다그룹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도 시장에서 말씀드렸듯이 헝다그룹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중심입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이 전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이 아니라 미국이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미국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바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채 협상 한도 문제가 있겠고요. 그리고 테이퍼링 및 플러스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하는 요인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부채 협상과 테이퍼링 인플레이션, 이건 저는 쇼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 의견은 왜 쇼냐면 미국이라는 사회 자체를 보면은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정치의 국가입니다. 양당 정치는 어떻게 형성되느냐? 우리나라랑 다른 관점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정치인들이 기업에 후원금 받고 기업하고 만나서 뭐 하면 정경유착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미국은 대놓고 합니다. 네, 유명한 연예인이라든가 유명한 기업인들도 나는 민주당을 지지한다. 나는 공화당을 지지한다. 그래서 정치연금을 엄청나게 주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과 공화당, 미국에서는 본인들의 지지 세력들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게 미국 양당 정치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대외적인 국제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은 초당적인 협력을 항상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에 관해서 대할 때 트럼프 대통령의 거친 언사와 바이든 대통령의 신사적인 대응, 이것의 어떤 표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본질적으로는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것은 변치 않는 정책입니다. 중동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군대를 철수하는 관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초당적인 협력을 합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정책을 펼칠 때는 초당적인 협력이 아니라 각각의 지지 세력들에 대한 정책을 반영하면서
매우 강경한 자세로 서로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타협을 합니다만 타협하기 직전까지는 최대한 싸울 만큼 전투적인 자세로 싸워나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채 협상 한도가 미국에서 94번, 94번의 협상 한도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도 이 문제로 시끄러웠었고 셧다운까지도 갔었죠. 오바마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신용 강등 소식이 있었었죠. 2011년도에 말이죠. 이런 정쟁 싸움은 늘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쇼입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냐? 저는 여기에 의구심을 하나 갖습니다. 집권 여당이 정책을 펼쳐서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법인세를 인상해야 된다. 공화당은 안 된다. 그런데 말입니다. 집권 여당이 욕을 먹고 있겠죠. 미국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집값이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이 폭등하고 물가가 상승해서 못 살겠다. 그러면 오히려 미국의 집권 여당이 공격받을 빌미들이 많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도 아직 협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거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일시적일 것이다. 별거 아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스탠스가 바뀌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좀 더 강하다. 그리고 또 테이퍼링도 서둘러서보다도 테이퍼링에 대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것이다. 공교롭게도 말이죠. 인플레이션을 잡는, 물가 상승을 잡는 것 중에 하나는 자산시장을 보면 됩니다. 자산시장이 거품이 껴서 인플레이션이 막 거품이다,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가도 자산입니다. 상품 자산이잖아요. 유가 하락하는 거, 집값 상승하는 거, 증시가 너무 고공행진하는 거, 금리 인상으로 잡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빠른 금리 인상을 하자니 그건 아니고 테이퍼링의 채권 매입을 좀 축소해 나간 단계는 맞는데 이것을 또 하나 잡아낼 수 있는,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을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자산시장의 하락입니다. 유가가 하락하면 증시도 하락, 증시가 하락하면 유가도 하락하고, 그런 것처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는 빌미로 바로 증시 하락을 용인한다고 할까요? 일정 부분 그런 관점에서 미국의 집권 여당은 더욱더 강경 자세로 밀어붙이면서 부채 협상 한도가 쉽사리 해결이 지금 안 되는 거죠. 일단은 파월 재무장관이 10월 18일까지 부채 협상이 안 되면, 합의가 안 되면 미국은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 우려스러운 강경 발언했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인들도 얼른 합의해라. 셧다운하면 안 된다. 디폴트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강경한 자세를 나서고 있는 것은 결국 미국 양당 정치, 미국의 사회 문화의 정치적인 문화를 이해를 한다면 충분히 지금 부딪히고 싸우는 것이 용인이 된다는 얘기죠. 일단 미국 정치인들이 합의를 시일 이내에 할지 안 할지는 저도 명확히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시일을 지나서 디폴트 우려가 발표가 되는 시점까지 그 이후에 가더라도 반드시 협상 합의는 이끌어낼 겁니다. 문제는 그 협상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시장은 상승 모멘텀을 찾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 부재 상황이다. 이것은 결국 본질적으로 금융시장의 시스템의 붕괴가 강하게 오는 게 아니라 노이즈가 되는 거죠. 이런 노이즈를 거치면서 다시 재상승하는 시작점을 찾을 겁니다. 저는 이번에 하락이 실질적으로 증시 자산시장의 본질적으로 실적악하다, 앞으로 반도체 업황이 우려된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후퇴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으로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또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로 빠질 것이다, 그렇게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나온다 했어도 실질적으로 나온 건 제 기억에 2번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부분이 시장의 악재를 반영해서 하락하고 있는 이 국면에서 어떠한 기준을 잡아야 될 거냐. 저는 찬스의 기회를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찬스의 기회를 어떤 식으로 잡을 건지 이제
전략적으로 기술적 분석에서 어떤 타이밍을 봐야 될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악재 이슈는 헝다그룹이 아니라 오로지 이 미국의 두 가지 이슈가 시장을 하락시키는 빌미로 작용하고 있다. 이것을 알았으니 그럼 어떻게 싸울 거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환율 부분은 저는 이 시점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상승폭이 요 저점에서 요 폭 1170원까지 오는 폭이 동일한 폭이라고 예상 전략을 6월달에 7월달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황 전략에서. 그래서 8월은 하락입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여기 왔을 때 1180원 왔을 때 연장 파동을 계산해 보니 1192원 정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거기를 가준다면 다음에 환율이 꼭지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환율은 천정부지 끝도 모를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천정권 고점권에서의 언제든지 꺾일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1192원을 넘어가도 마찬가지죠. 그럼 증시에서 지수는 정확히 어디까지 빠질 거냐? 우선 공표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7월에 시황 얘기할 때 8월에 시황 전략 얘기할 때 어디죠? 3073포인트 무조건 올 것이다 회귀했습니다. 그리고 반등 나와서 ETF 레벨을 잡아서 이 저점에 잡아서 수익도 실현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이 박스권을 벗어날 거라 했는데 내려왔거든요. 어제 선물의 미결제 약정이 증가하면서 역시나 수상함을 보여줬습니다. 요 보시면 하단에 선물의 미결제 약정이 보일 겁니다. 선물의 미결제 약정이 증가하면서 시장이 하락하니까 이제 선물의 미결제 약정이 27만 2천 개인데 저는 최대까지는 아니지만 30만 개까지는 충분히 미결제 약정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미결제 약정이 30만 개까지 증가할 때까지는 시작이 하락을 불가피하게 진행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상승 반전은 쉽게 안 나올 것이다. 이 30만 개가 보일 때까지는 이렇게 예상 가이드를 해보고요. 지수는 이번에 389.50, 2874포인트 옵니다. 종합주가 지수로 지난번에 4월달에 시초가인 3073포인트가 온다고 했습니다. 왔습니다. 직전 저점 깼죠. 이제는 어디냐? 바로 연시가가 있는 2874포인트까지 무조건 100% 회귀하고 내려올 거라고 보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점 왔을 때 또는 거기를 이탈해서 더 흔들 때 비로소 기회를 인식할 찬스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60과 120평의 데드코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60과 120평의 데드코스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최소 복 60개 동안 60개 내내 하락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복 60개가 형성한 동안 최소한 3분의 1 지점 20개까지는 하락 파동이 유리하게 나옵니다. 결국 지금 방향성은 하락이고 420포인트는 강력한 저항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방향성 하락에 있어서 함부로 저점 반등을 꺾어서 터닝할 것을 현 시점에서는 예측하지 마십시오. 정확히 389.50, 2874가 내려오고 그 이후에 더 내려갔을 때 저점이 어디서 나올지를 염두에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이후엔 뭐가 됩니까? 다시 재상승의 흐름이 나올 겁니다. 음봉이 제가 볼 때는 하나, 둘, 세 개는 확정이잖아요. 다음 달에도 또 강력한 음봉이 형성된다면 매우 좋은 찬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10월 하순경 또는 10월 말경 또는 11월 중하순경부터 저점 터닝 포인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그 시점까지 침착하게 현금화를 통해서 ETF 레버리지와 코덱스 200을 기회 공략 잡을 시점을 관찰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밸런스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밸런스냐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작년 저점 8월 달부터 저점 잡힌 걸 코덱스 200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코덱스 200은 좀 더 가야 되겠네요. 이렇게 보도록 하죠. 코덱스 200은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입니다. 저점 잡고
6월달 잡고 10월달 잡고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1월달 고점 찍고 계속 등락 형보를 하다가 제가 얘기해줬던 6월달에 현금화 당시 유튜브 최상의 투자 성질을 보시면 3,000포인트로 옵니다. 3,073 내려옵니다. 라고 했던 시황 전략이 있을 겁니다. 자, 고점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저점은 8월달 저점 여기고, 그리고 8월달 저점을 깨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시점 여기입니다. 최저점은 여기입니다. 중간 최저점 여기입니다. 보시죠. 종목을 하나씩. 삼성전자는 어떻습니까? 저점이 8월달 저점 여기입니다. 그죠? 지우고 8월달 저점 여기입니다. 8월달 저점을 아직 안 깼어요. 반도체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8월달 저점을 아직은 안 깼어요. LG전자입니다. 얘는 어떻습니까? 네. 8월달 저점을 깨고 신저점입니다. 9월달에 또 저점이 이렇게 계속 낮아지는, 9월달에 저점이 또 낮아지고 있죠. 여러분. 지금 LG전자처럼 8월달 저점을 반등 줬다가 다시 또 깨고 내려가는 것. LG전자죠. 여기서 8월에 저점을 안 깨고 올라가다가 지금 누르고 있는 것과 8월달 저점 깨고 내려가는 것 구별해 봅시다. LG플레이 신저점입니다. 9월달에. 삼성전기 8월달 저점을 아직 안 깨고 눌리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8월달 저점을 안 깨고 눌리고 있습니다. 포스코 8월달 저점을 안 깨고 올라가다가 눌리고 있습니다. 자, 8월에 저점을 안 깨고 눌리고 있는 거 반도체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철강입니다. 고라현 안 깨고 있습니다. 현대차입니다. 8월에 저점을 깨네요. 기아도, 현대모비스도 신저점이죠. 현대글로비스도. 2차전지는 삼성 SDI 고점에서부터 8월에 저점을 깨고 계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파란색처럼 신저점입니다. LG화학은 8월에 저점 깨고 9월달에도 저점을 만들었습니다. 신저점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반등 주고 8월 저점 안 깨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은 반등 주고 8월에 저점 안 깹니다. 화학주도 공교롭게 반도체, IT쌀, 산업의 쌀, 철강, 화학 안 깨고 있어요. 8월에 저점을. 바이오는 깨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8월에 저점을 아직 안 깹니다만 올라온 거 거의 다 토해냈습니다. 네이버입니다. 8월에 저점을 깨고 계속 내려옵니다. 카카오입니다. 8월에 저점 깨고 9월달도 신저점입니다. 에인소프트입니다. 신저점입니다. LG생활건강 신저점입니다. 아모레퍼시픽 신저점입니다. 그리고 은행주를 보니까 은행주는 8월에 저점을 안 깨고 9월달에 눌리고만 있습니다. KB금입니다. 보험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롯데쇼핑입니다. 깨고 내려오고 있죠. 한국전력입니다. 신저점 8월달 저점 깨고 9월달도 신저점이죠. 통신주 SK텔레콤 8월에 저점을 안 깨고 9월달에 눌리고만 있습니다. KTNG 신저점입니다. 현대건설 8월에 건설주가 저점 나오고 올라갔다가 지금 눌리고만 있습니다. 건설주. 조선주입니다. 신저점입니다. 제일제당입니다. 신저점입니다. 자, 9월달에 대부분 다 지수 빠지듯이 같이 신저점을 깨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철강 8월달 저점에서 올라갔다가 9월달에 이렇게 눌리고, 철강도 8월달 저점 나서 올라가다가 9월달에 눌리고, 화학도 8월달 저점 나서 올라가다가 9월달 지금 눌리고, 금융도 8월달 저점 나서 반등 나서 9월달에 눌리고, 통신도 8월달에 저점 나서 올라갔다가 지금 눌리고, 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수가 저점 잡혔을까요? 아직 안 잡힌 거죠. 여기서 신저점 깨진 애들은 더 빠져나가도 할 말이 없고요. 그럼 관건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철강이나 화학이
금융이나 통신이나 건설 이 중에서 어떤 놈이 될지는 모르지만 직전의 저점 8월의 저점을 깨고 더 내려온다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삼성전자는 작년부터 올라왔던 거에 하프 자리가 여기인데 7만원을 깨서 6만 한 6천원 7천원까지 내려오는 마디가 보인다면 지금 가격대에서 약 10%의 하락이 보일 겁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좀 더 내려와서 9만원에서 9만원 초반대까지 내려온다면 전저점을 깨고 말이죠. 그렇다면 뭐가 될까요? 약 10% 더 하락. 현대해철, 포스코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전저점을 또 깰지 안 깰지는 명확하진 않습니다. 저도. 그런데 여기 반도체, 철강, 화학, 금융, 통신, 건설 중에서 전저점을 깨는 종목이 나타나서 간다면 터닝포인트가 신저점 깨고 있는 종목하고 현재 뭐가 되겠죠? 같이 나오는 거잖아요. 터닝포인트 작년에 3월 달에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반도체, SK하이닉스 저점 같이 나오죠. LG전자 같이 나오죠. 터닝포인트가 이렇게 같이 나오죠. 삼성전기도, 현대제철도, 포스코도, 자동차도, 2차전지도, 바이오도, 네이버도, LG생활건강도, 은행도, 쇼핑, 내수도, 보험도, 건설도, 조선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8월에 저점에서 나왔다가 반등 나오다 눌린 애들은 아직 외바닥 저점이 안 나왔습니다. 또는 터닝에서 올라가는 쌍바닥도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외 다수는 다 신저점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바닥 터닝 포인트가 같이 나오는 그 시점까지는 현재 시점에서 추가 하락을 불가피하게 맞이할 겁니다. 코스피 지수는. 제가 계산해 보건데 종목의 대형 우량주도 여기서 더더더더 빠지면 한마디 폭이 10% 정도 더 빠진다면 지수는 최소 5%는 빠질 겁니다. 지금 현재 3030포인트에서 마이너스 5%를 때리면 2878포인트가 됩니다. 3030에서 5%가 더 하락한다면. 잠깐만요. 아까 연시가가 어디에 있죠? 종합주가에서 2874포인트입니다.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하락마디를 열어놓고 관망을 하거나, 그렇죠? 현금을 잘 관리하거나, 또는 주식이 있다면 우량주들의 저점 분할 매수로 만들어가는 건 괜찮은데 현재 수익 실현을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매매 차익 위해서 각계전투 종목 대응은 올스톱을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어제 장중 방송 라이브 방송에서는 저는 강력히 얘기했습니다. 전저점 무조건 내일 깨진다. 그리고 선물 미결자액상 증가하면서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정확히 무조건 회귀한다는 2873포인트까지 갑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현재 라이브방 궁금하시죠? 저희는 이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시장이 빠져도 올라도 끄떡 없습니다. 어떤 거냐? 정확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ETF 레버리지를 정말 잘합니다. 최고수입니다. 그리고 나 혼자 ETF. 저는 ETF를 합니다. 제가 직접 종목을 구성하니까 나 혼자 합니다. 삼성증권이 하면 코덱스고 미래셋이 하면 타이거입니다. 최수창이 하면 나 혼자 ETF입니다. 저 혼자 종목 7개 구성해서 수익 실현합니다. 그리고 돌파 매매 안정적으로 매일 2%씩 먹고 가는 기본 돌파 수익 장중 2% 먹고 나오면 끝입니다. 그리고 성공률이 무지하게 높습니다. 다 2%씩 수익 성공했던 종목입니다. 지금은 마이너스 나고 관계없습니다. 어제였죠? BNK 금융주주 8,380원 돌파되면 자동 주문 넣어서 수익 실현합니다. 2%. 어제 나타났잖아요. 볼까요? 어제 돌파될 때 자동 주문 넣어서 기본 2% 수익 실현 완료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 결과
나 혼자 ETF, 돌파 ETF 레버리지 이 세 개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라이브 회원들과 함께 진행한 결과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최수창 투자 성지를 들어가시면 여러분들께 공개해놨습니다. 유튜브에 가시면 최수창 투자 성지 유튜브에 가시면 나 혼자 ETF 지금 네 번째까지 수익 실현 13% 넘습니다. 그리고 5회차 진행했습니다. 라이브 회원들하고 진행했습니다. 16%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제가 오늘 라이브 회원들이 같이 함께 수익 낸 리딩 기준과 더불어 수익 낸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낸 게 아니라 똑같이 냅니다. 자, 오늘 어제 나 혼자 ETF 진입 편입해서 오늘 단 하루 만에 계좌 수익입니다. 뭐 종목별로 5% 들어가요, 종목에 10% 들어가요, 분할 청산해요 이런 게 아니라 전체 투자 자금이 얼마세요? 3,500만 원입니다. 3,500만 원 풀배팅 하세요. 7종목 주식 양매수 하듯이 똑같이 했습니다. 수익 오늘 실현 계좌 수익입니다. 어제 오늘 또 다른 회원님입니다. 보내주신 거. 예, 총 매도 금액 작지만 전체 투자 금액이 작지만 그래도 수익입니다. 편차가 있지만 각 증권사별로 수수료 차이 때문에 편차지 똑같은 종목 똑같이 들어가서 수익 실현했습니다. 53만원 수익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네 거의 한 종목당 100만원씩 들어가서 700만원 갖고 이 수익 났습니다. 이 회원님은 잘 안 보이는데 플러스 보이죠? 한 2.48%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또 다른 회원님입니다. 또 다른 회원님입니다. 똑같은 종목 똑같이 수익 났지 않습니까? 오늘 오전에 수익 청산했습니다. 이 회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72만원 오늘 수익 보셨습니다. 또 보시죠. 정말 금액이 작게 시작해 50만원씩만 들어가신 분이지만 어제 오늘 수익 났습니다. 주식창에서 지금껏 본 적 없는 계좌 운영 수익, 무손절 매매의 계좌 수익, 옵션 양매수 하듯이 주식을 양매수 전략으로 강력하게 수익, 단 한 번도 실패 없는 손절 없는 수익, 계좌 수익 달성하는 겁니다. 최수창 투자성지 유튜브에 보시면 올라와 있습니다. 나 혼자 ETF 주식창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폭락에 두려웠습니까? 시황무관 여러분이 고민하지 말고 오로지 저랑 똑같이만 따라하면 됩니다. 주문 방식 어렵냐고요? 아닙니다. 일반 지정가 주문으로 여러분이 그냥 바로바로 매수하시면 됩니다. 한날 한시 매수해서 한날 한시 일괄 매도를 하면 누구나 다 같이 공유할 수 있고 동등하게 공정하게 수익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수익 봅니다. 이렇게 시장이 하락하는 날 저희 클럽에 재밌는 거 잠깐 보여드릴까요? 채팅 라이브 채팅입니다. 수익 실현했습니다. 수익 실현해서 올라왔습니다. 10시 50분에. 자, 빠짐없이 한 분 한 분씩 다 마찬가지입니다. 수익 실현, 수익 실현, 수익 실현 하면서 여기서 나옵니다. 청산했습니다. 맨째 나갔습니다. 일괄 매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계산해보니 2.1% 나오네요. 수익 감사합니다. 1번 수익 실현, 수익 실현, 수익 실현. 시황 분석은 최고수가 넘버1. 그렇죠? 짱야님 2.29% 수익 감사합니다. 빼로님 순수익 2.1% 전체 계좌의 수익입니다. 종목에서 까짝까짝 돼서 분할 청산해서 수익이 아니라 전체 계좌의 수익입니다. 역전시장님 새우 2.3%, 금정님 2.04%, 상생님 2.03%, 감사가사님 3.16%.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똑같이 다 합니다. 여러분 시장에 폭락 와도 늘 웃을 수 있는 계좌 수익 경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완벽한 시황과 시장과 전혀 무관하게 수익 내는 나 혼자 ETF
채시장 전문가하고 함께하면, 채시장 고수와 함께하면 이런 날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